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교인들도 한 10명 이하니까. 근데 그 중에도 그 형제가 거짓,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했다는 거짓말이고, 심지어는 방언도 거짓말로 받는 거야. 막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방언 받았다고 뒤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열열열열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야. 그게 알잖아요. 벌써 우리는.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방언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갖고 저는 이제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마귀도 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 모습도 봤고 피 질질 흘리는 거 보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한테는.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 헌금을 언젠가도 제가 한번 초등학교 스터디에다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금요일 날 초대기도 하러 갈 때 그 11조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그 매월 이제 제가 11조를 했어요. 저는 매주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도 하고, 작정헌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그렇게 해서 갈 때 봉투를 3개를 갖고 가요. 그 작정한 거. 제가 이제 거기서 있을 때 차량을 사는데 꽤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개척은 한지 몇 개월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당시에 7만 원인가를 이제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매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차량 이제 저기 끝날 때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이제 다르죠. 감사헌금도 다르고, 제가 이제 감사를 얼마나 크게 하냐 작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봉투에다 갖고 가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앞에서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줄. 왜 거기 앉는다면 앉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교회에 그 귀가 어두운 분이 오셨어요.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못 알아듣잖아요. 목사님의 이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지금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헤드라인이 이제 적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이제 끄떡끄떡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놓고 그러니까 집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한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 막 레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저녁 때였던 것 같은데, 저녁 때였나 아니 낮이었나 레포트를 막 쓰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니까, 신학교 다닐 때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 홍 선생 그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당시 재정을 맡고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홍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그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홍 선생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꽤 오래전부터, 지금 몇 개월 전부터 헌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업이 좀 안 되나 보다고 하면서 일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작정 헌금은 고정적으로 나눠가는 거잖아요. 7만원씩. 그것도 줄어들고, 11조도 줄어들고, 감사원금도 이제, 감사원금이야 이제 뭐, 얼마,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줄어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헌금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그 작정한 거는, 그건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사모님이 그럴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까 얘기한 친구가, 돈을, 여기서 10,000원, 저기서 뭐 20,000원, 여기서 얼마씩 이렇게 빼갔던 거예요, 그거를. 모를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탈로가 난 거예요, 그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교회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섞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가 들림받아도 그냥 휙 없어지는 경우도 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네? 나는, 알잖아요, 본인은, 솔직히. 내 친구가 그냥 들림받아서 딱 올라가 버리는 거야. 휴거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휴거가 안 돼. 그건 종교상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이건 약간 이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해제를 시켜서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내란몰이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쥐기현 판사, 그쪽에서 지금 김용현 장관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일주일에만 4번씩인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는 거죠.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자, 거기서 보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누구의 말만 믿고 탄핵을 했나요? 거기 파면을 했나요? 문영대가 자기가 그랬어요. 판결문 읽을 때 그거 보면서 구역질 나가고 내가 그랬는데, 전적으로 홍장원과 곽종군의 그 증언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곽종군이가 그 계엄령 그때 선포했을 때 더불어당의 김병주하고 박선원이하고 유튜브 촬영한 거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김병주가 이런 질문을 하면 곽종군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러니까 곽종군이가 뭐라고 그래? 막 설명을 하다가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가 못하겠어요. 딱 말을 끊고서 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이랬잖아요. 자, 왜 그래요? 그게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하기 전까지는 다 짜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 착각을 하고 유언이라고 해버린 거,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주가 깜짝 놀래가지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진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원을 끌어내려야겠다고. 계속 거짓말 했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또 태익원 그 얘기도 했죠. 태익원은 태익원을 써야 된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다 그 100명이 넘는 군인들은 그러잖아요. 태익원 사용하다 소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은 적이 없다. 김영건 장관한테 들은 적이 없다. 근데 각종원이는 지가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령관 있잖아요. 그 7사단 뭐라다 하여튼 젊은 사람이세요. 군인. 그 사람이 부하 직원들이 다 그건 안 된다고. 태극은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질까봐 지가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했다가 하더니 나중에 또 말을 또 바꾸잖아요. 김용은 장관한테 들었다고. 계속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홍장원의 그 지렁이 글씨 그거 갖고 또 탄핵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실한 그 군인들이 다 누구요? 김현태 그 군인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진실을 얘기한 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인가 그때 왜 계엄령 끝났을 때 질질 짜고 했었잖아요. 그때 내가 다 실망을 했는데 그냥 적었던 군인이 아니다. 군인이라는 거는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건데, 그리고 자기 상관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건데 저게 무슨 군인이야. 내가 그때부터 저는 진짜 군인을 진짜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 180도 달라졌어요. 군인 별거 아니다. 너희들은 언제 변할 수 있는 놈이다. 지금은 이제 존경이 아니라 저주를 해, 지금은. 그래서 난 지금은 이제 어떤 군인이고 나는 이제 군인으로 안 봐요. 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선배들도, 네 선배 어르신들도 군대를 갔다 왔고 너는 그것뿐이다. 그 장교? 별들? 니네 직업이잖아. 뭔 잔말이 많아. 직업적으로 하는 거잖아. 연금 받아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랬고 이제 절대 군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보고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란 재판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곽종근하고 홍장원만 끝까지 지금 거짓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동안 잡아오다가 끌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근데 곽종원만 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말도 안 했는데 재판에 와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김현태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사람도 아니라고 하죠. 또 다른 누구야 그 사람? 그분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다 밝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 날인가 보네요. 월요일 날인가?
진우자들가 그분이 그 군인이 뭐라고 그래요? 검사 측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게 너는 누구 편이냐? 여당 편이냐? 국회의원 편이냐? 검사 편이냐? 이거 지금 줄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누구 편이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국민 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 부하들 편이다. 내가 지금 대통령 편을 들겠습니까? 검사님들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실한 군인인 거예요. 그게 노상원도 마찬가지죠. 해유를 그렇게 받았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양평 공무원이 왜 죽은지 이제 이해가 간다. 그리고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왜 특검에 저렇게 말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회의를 받았다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못 들은 거는 못 들은 거고, 들은 거는 들은 거고, 내가 본 거는 본 거고, 안 본 거는 안 본 거다. 응? 저 사람들처럼 특검에서 그러더라. 그때는 법도 안 만들어졌을 때예요. 왜 범인을 잡을 때 어떤 큰 사람을 그 집단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당신은 면제해주겠다라는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그게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그거 얼마 전에 통과시켰죠. 그 9월 달에 9월 말경인가? 왜 그랬어요? 다 짜고 한 거잖아요. 특검하고 이거 해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거짓 자수 받아내라 한 거 아니에요. 다 짜고. 근데 그거 나오기도 전부터 회의를 했다는 거야. 아,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당신 감면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심정이 어떻겠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고 해서 그거 안 받아, 응? 거절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 하나 살자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그 해를 받아줄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누구요? 그 판사, 김일성 주사파 판사, 더불어당 쪽의 판사 최초로 지금 노상원을 갖다가 2년형을 확정을 했어요. 추징금에다가. 그것도 별개 저기가 아니라 계엄 그거와 다른 제목으로 별건으로 수사한 거를. 이런 자들이라고요. 더불어 공산 집단이. 응?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거짓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집행유예도 내보내주고 다 내보내주잖아요. 지금 이게 나라가 이제 앞으로 정상화되면 저것도 내란죄로 다 죽어. 이제 다 사형당해. 저거 회유한 사람까지도 앞으로 두고 봐요. 나라가 지금은 김일성 주사파당에서 다 하는 것 같지.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당신들 세상 같지. 그래, 나중에 보자. 얼마나 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도 이런 때 진실한 군인이 누구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 면모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외를 받아들여서 내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다 써갖고 왔다잖아요. 자기가 이거 네 가지를 하면서 이거 그냥 했다고 하자, 해라. 그렇게만 하면 무죄를 해주겠다고 했다잖아요. 다 써갖고 와서 답정 너를 원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면 나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걸 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노상원의 말에 의하면. 근데 도저히 양심상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군인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서 진면모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역을 가는 한 있어도,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하는 한 있어도 진실은 얘기하고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잔은 준비했지만, 그러니까 등잔은 못 하겠어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기름은 그다음 뭐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는 등잔이고 기름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내면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사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하나요?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나타내야죠. 제 지인들 중에 우리 여동생도 그랬고 우리 누나도 그랬고, 금방 이제 제가 정치 쪽은 이제 지금 이쪽을 얘기했잖아요. 나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특히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겠어요? 죽은 믿음이라겠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응?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이 잘못될 때 나가서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지, 대한민국을 자초시키는 그런 일을 해? 하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게. 찾아봐줬다. 그게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공부할 때 교수들도 그렇고, 투표할 때 제가 못 하겠냐면 항상
더불어당을 찍으면 안 된다. 그거 갖고 또 왜 그랬냐면 제가 나온 대학이 K본 대학인데 지금 강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는요 정치적인 게 꽤 많아요. 다 좌파 학교라 교수고 신학생이고 목사님이고 다 거기가. 그래갖고 선거 때만 되면 아 오늘은 누구 찍지? 더불어당에 누구 찍지?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얘기를 해요. 그 대학원 같은 데는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11시경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가요. 교수들하고 원우들하고 같이 밥 먹고 나면 또 커피를 한다든가 뭐 음료를 하자고 또 가서 음료를 먹어요. 커피를 먹고 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꼭 나오는 게 선거 때 같은 때는 꼭 그 얘기를 해요. 투표 얘기를. 아 오늘은 어떻게 정의당 누굴 찍을까 아니면 더불어당 누굴 찍을까 이래요. 그러면서 아 저기 박원순이 찍어야지. 응? 또 문재인 찍어야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은 또 누구를 이 사람을 찍어야지. 내가 그 소리 듣고 뭐라 가냐면 교수님, 목사님들 더불어당 찍으면 안 됩니다. 왜? 이래요. 손기를 팍 내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종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게 더불어당과 정의당과 통진당 이런 데에서 발의한 게 뭐예요 지금? 동성애법입니다. 저 사람들 찍어주면 그거 가서 발의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기도 시간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기도도 할 때 있어요. 그럼 동성애법 통과 못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그거 들을 때마다 구역질 나요 나는. 자기네 손으로 뽑은 박원순이가 되자마자 발의를 해요. 자기들이 뽑은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해요. 동성애법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뽑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뽑은 그 사람이 이런 거 한다. 성경이 위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아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치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 뽑아주면 하나님의 그 역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다. 거기에 동조하는 거다. 더불어당 찍어주는 거는. 그래갖고 엄청 싸웠어요. 자기네들 다 찍었잖아요. 그 사람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박원순이 때 그렇게 찍지 말라겠네 찍어주더라고요. 왜? 투표하는 거하고 교회 이거하고 왜 연관 짓냐고. 박원순이 딱 되고 나더니 한 달 만에 시의회에다가 동성애법 그거 하더라고요.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어떤 책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몇 수십 권 갖고 온 거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지금 동성애법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나한테 책자를 하나 갖고 오는 거야. 그 여자분이. 그 전도사야.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내가 이걸 왜 나를 줍니까? 이거 기도하자고요. 저한테 기도하자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뭘 하겠어요. 이 사람 뽑으면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이런 걸 주냐고. 그랬더니 무안해가 갖고 가더라고요. 이렇다니까요.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씨를 뿌려놓냐고. 자기가 찍어준 사람이 동성애법을 받으래. 그렇게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좌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을 발의되래. 이번에 발의하잖아요. 발의했잖아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자네들한테 더불어당에 권력 주면 안 된다고요.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로요, 이 뉴스들 하나하나가 다 소름 돋을 만큼 참 거북스러운데요. 자, 오늘 이 뉴스 보면서 제가 참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 이중성. 진짜 구역질 나는데요. 정치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바지끄댕이 잡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 홈플러스 노조인데요. 이 이중성에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자, 삼성전자의 위험한 도박. 이 홈플러스 노조를 보면서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배지 가슴에 달고 장사했죠.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정치질 하던 홈플러스 노조가요. 회사 망하게 생겼다라면서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단식까지 이어가더니 이제는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월급 받지 않겠다라고 쇼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따구로 일하면 회사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저도요 집 밑에 홈플러스 있는데 홈플러스 안 갑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서 정치 선동질 할 때는 언제고 일자리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눈물 콧물 짜고 있는 거 거북스럽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기업이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따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홈플러스 노조들 뭐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정작 회사가 무너지고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이죠. 일자리가 있어야지 돈을 벌고 그 돈 들고 들어가서 가정이 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이제 와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눈물 콧물 짜고 구걸하는 모습 참 과간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쿠팡 보고요, 반성한다라고 하면 홈플러스를 책임져라 라고 인수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 시민단체에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했다라고 쿠팡이니 탈팡이니 막 하면서 정치 선동질 했죠. 그러면서 쿠팡한테요 홈플러스 인수하라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이건 뭐하고 자빠졌냐, 이 나라가 정상이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 노조가요 성과급 달라라고 지금 공장 가동 멈추겠다라고 지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는요 24시간 풀로 돌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공장 하나 멈추겠다라고 하면 손실 금액이요 수십조입니다. 법인세의 30%가량 책임지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그런 삼성에게 이익금 좀 생겼으니까 그거 우리 나눠 갖겠다. 황금알 낳는 거의 배 가르겠다. 그런 파렴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 노조다라는 거죠. 자, 기업의 이윤을요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 먹기만 혈안이 된 노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이 망하고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오케이. 그런데 목소리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용 회장의 노조 파업에 맞서 전공법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과 중심의 신인사 제도 강화하겠다, 무인 공정 가속화하겠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선택한 이 전공법은요, 이익은 나누고 손해는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대체 시스템 구축이다라는 가장 강력한
법적, 경영적 수단으로 응징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홈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뒤늦은 노조의 후회, 참 이럴 줄 몰랐나 무지할 수가 없는데요. 탄핵 배지 달고 선동에 앞장섰었죠. 회사가 잘 될 때는 정치질로 발목 잡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월급 안 받겠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는데요.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제 와가지고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월급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회사 어렵게 만든 건 홈플러스 노조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노조는 뭐라고 했냐? 지난달 30일에요. 1,400여 명이 월급 수령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피와 땀의 결정체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그마저도 의미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요. 원래 5월 4일이었던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들 월급 안 받고 회사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될까? 저도 홈플러스 안 갑니다. 이마트 갑니다. 그 이유는 홈플러스 노조들이요. 거북스럽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이미지가 훼손되면요. 다시 이미지 복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삼성 노조도 생각 있는 노조와 생각 없는 노조 이렇게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업 강행하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노조들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고 있는 거죠. 성과급만을 목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라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다라는 거죠. 삼성이 24시간 돌아야 되는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피해금만 수십조고요. 그 피해금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삼성이다라는 기업의 신뢰까지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반도체는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일에 맞게끔 약속을 지켜서 납품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런데 삼성 파업으로 인해서 3주 정도 멈춘다라고 하면 모든 공정의 시스템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와 거래하던 기업들은 대체 기업을 찾겠죠. 대만 반도체 SK 하이닉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기업 손실은 수십조 원이 아니라 더 막대한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의 이익금을 기술 생산과 제품 생산에 재투자하지 않고요. 노동자가 다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 어떤 주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 누가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도 폭락을 할 겁니다. 주주들이 떠난 삼성의 고용 안정, 임금 보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야, 이 돌대가리들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주의에 물든 이 공산당 세력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과거에요. 이 공산당들이 남침해가지고 기어 들어왔을 때 동네마다 부자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찔러 죽이고 재산들 다 꺼내고 외양간에 있는 소, 돼지 잡아먹고 동네 잔치를 막 벌이고 소, 돼지 들고 북한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 김정은 수령님이 내주시는 쌀 한 톨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죠. 당장 배불리 먹고 즐거웠을지는 몰라도요. 그 결과가 지금 김정은 밑에서 다 같이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게 북한이다라는 겁니다. 기업 이윤을요. 재투자가 아닌 분배의 대상으로 보는 노조의 시각이 바로 공산주의 망상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없습니다. 다 같이 그지같이 사는 세상은 존재하죠. 북한, 이란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뭡니까? 미국과 멀고 반미하는 세상이고 권력과 부가 한 곳에 집중해 있죠. 지네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파라다이스를 꿈꾼다라는 건 뇌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살고요.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돈을 벌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도 살 수 있었고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었다고. 공부 잘하고 노력만 하면 답이 오는 세상이었다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계층 간의 사다리를 끊어내는 게 누구냐?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외치고 있는 좌파리들이다라는 거죠. 자, 기업 이유는요. 다음 세대 기술과 제품을 위한 재투자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볶아먹고 삶아먹고 뜯어먹고 그런 노조가 있는 한 대한민국 미래가 깜깜하죠. 밝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홈플러스 노조의 뒤늦은 후회는요. 지 발등 찍은 결과죠. 삼성전자 노조도요. 무리한 파업한다? 결국은 지 발등 찍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똑똑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이윤을 노조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윤은요, 기업의 재투자,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거죠. 탄핵 배지 달고 정치질 할 때는 니네들이 애국자인 줄 알았죠. 직장 잃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하나도 가엽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라가지고 잔치하고 에헤라 디에라 결국 끝. 이에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일침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이 나라의 주민이